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옥천이 만난 사람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옥천신문의 6월 9일자에 나온 신문인데요. 시각장애 수영 선수 강준서, 한국 신기록 향한 힘찬 물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판 크게 이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오늘 아버님인 강재관 선생님과 그리고 어머님 원선희 선생님 그리고 강준서 씨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그러시군요. 아들 유일한 외동 아들입니까?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네. 어떻게 얘기가 잘 써 있던 건가요? 어떤가요?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이거 만족하십니까? 네. 네. 그러시구나. 보니까 원래 고향은 이렇게 옥천은 아니신데, 네. 예, 어떻게 이제 옥천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셨나요? 사업상입니다. 네. 사업상. 예. 원래 고향은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입니까? 네. 옥천에 정착한 지는 한 몇 년 되셨습니까? 23년 정도 23년. 됐습니다. 예. 어떤 사업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장을 합니다. 공장 장님이시군요. 사장님이시군요. 예. 뭘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사출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기업. 플라스틱 사출. 예. 공장 이름은 대흥산업이라고. 대흥산업. 예. 대흥산업 대표님을 맡고 계시군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정년퇴직하시고 예. 둘이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둘이 해도 괜찮습니까 이게 예, 일이? 자동화 시켜. 자동화 네, 시켜서. 그럼 어떤 걸 이렇게 플라스틱? 저희는 화장실 위에 있는 통풍기. 통풍기. 예. 환풍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동식 화장실이나 그 위에 있는 거. 그렇군요. 두 분이서 이름은 대형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데 대표님이시고 우리 원선생님 뭐 맡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뭐 직원 막리라는 사람. 그러셨군요. 그럼 회사를 옮기면서 회사가 원래 어디 있었는데? 아니요, 여기서 창업한 겁니다. 창업을 하신 거군요. 어떻게 회사는 잘 되십니까? 저희는 원래 예. 이 위주가 예. 회사 위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들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위주로 움직이고 이제 비는 시간에 일을 회사를 하기 때문에 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생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력을 미숙하기 때문에 미숙아 망막증. 네. 인큐베이터 있을 때. 때.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뭐 얘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뭐 그랬었으니까 미숙아 망막증보다는 이제 그 문제가 당면했었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네네네. 살았을 때 기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시각이 아예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도 거의 안 보고. 시각은 이제 의사 선생님 서울대 선생님에 의하면 기대를 가졌었어요. 기대를 가졌어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저희는 커가면서 이제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얘를 키웠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구나를 느꼈을 때는 한 언제쯤? 이제 거의 뭐 고등학교쯤에는 이제 거의 포기가 됐죠. 10몇 년 가까이를 정말 네.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이래저래. 계속 이제 병원에 가서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계속 이제 선생님한테 보이고 이러면서도 저희는 희망을 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군요. 두 분 다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어린이 병원으로 다니다가 서울대 일반 안과로 이게 바뀔 때 저희가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때 절망을 많이 했죠. 이제는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되게. 저희는 이제 얘가 이제 늦는 게 눈만 보이면 이제
그걸 뛰어넘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눈도 안 보이고 다른 애들보다 많이 늦고 그러니까 많이 절망을 많이 했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런 이제 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많이 좀 네네. 지금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제 지가 말을 안 하니까 네, 중요한 건 하긴 하는데 네. 원활하게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대전 맹학교를 다니신 거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력만 잃은 게 아니라 이제 뭐 네, 발달 발달장애도, 장애 네. 있고 척추측만증도 척추망증도 아주 심하고요. 아이고 병이 겹쳤네요, 네. 되게. 그래서 2학년 때면 그 초등학교 2학년이랑 같은 학년인가 명학교 2학년이면 네네.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예, 2학년 예. 때 예. 지금 26살? 8살 예. 그러면 수영을 배운 지도 지금 한 8년 9년 거의 10년 차 되고 있죠. 10년째 예. 어떻게 수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음, 당시에 이제 물놀이 겸 이제 척추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코치 선생님도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2학년. 그러니까 그때 그냥 물에서 노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물에서 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조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시합을 한번 나가봐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거. 근데 배운 거는 없었는데 그 네. 당시에 저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 애들을 가르칠 만한 그렇죠. 분이 없어요. 방법도 모르겠지만 가르치고자 하질 않아요. 의사소통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죠. 손이 많이 가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우선 맨날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받고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손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은 네. 이제 이틀을 이제 선생님하고 코치 선생님하고 이제 그냥 하면은 그 나머지는 저희가 데리고 다녔어요. 수영장에. 두 분 수영을 다 원래 하실 줄. 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그 당시에는 별로 빠르지 않았으니까 네. 제일 빠른 아빠가 앞에 가고 얘는 중간에 가고 저는 뒤에 가고 그러면서 회원분들을 조금 양해를 구해가면서 예. 우선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수영을 이제 거의 매일 학교에 다녔어요. 가기 전에 예. 수영장을 갔다가 새벽에 새벽에. 예. 그러고 다니고 그리고 안 했어요. 학교에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수영을 하면서 준서의 뭐 상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나아졌나요, 좀 이게? 얘가 우선 수영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뭘 하고자 하는 게 없었어요. 의욕 있는 게. 근데 수영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척추측만증이 너무 심해갖고 충대 교수님이 척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주 그냥 그게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게 아주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했군요. 준서도 이제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메달을 이제 직접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딴 건 언제입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체전 나갔을 때. 장애인 처음 나갔을 부분에서? 때. 예. 그러니까 아직 선수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예. 그때 뭐 좀 그때 배영에서 네. 동메달을 땄. 와. 그때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는 잘하는지 몰랐는데 국가대표 감독님이 보고는 이제 자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은 어떤 중심점 뭐 그런 게 됐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날아갔을 것 같은 네, 정말 그 한마디 이제 동메달을 따고 어떻게 보면 준서가 여러 가지 생존하면서 했지만 인정받은 첫 성취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다른 선수를 보러 오셨다가 얘가 이제 배영하는 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자유형과 배영? 자유형을 하는데 지금 주종목은 배영입니다. 배영. 야, 그래서 동메달을 따고 그 이후에도 대회를 나가셨네. 그 후에 좀 쉬는 기간도 있었고요. 왜냐면 쉽지가 않았어요. 좀 뭐랄까 체육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쉽지가 않았군요. 그러니까 얘를 세계 대회 선수로 이제 국가대표를 발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얘를 탈락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 탈락시켰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코치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저희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저희끼리 셋이서 해보고 무슨 단체 강습에도 들어가 보고 예, 가르쳐 보자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네. 아이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좀. 예. 저희가 옥천 수영장 개장 날에 두 번째로 입장한 사람들. 정말 네, 옥천에 네. 수영장 생긴 거 예, 되게 네, 왜냐면 저희는 얘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네. 회원분들이 거의 조금 없을 때 어. 없는 시간을 골라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을 골라가다 보니까 이제 네. 문 열자마자라든지 개장하는 날 두 네.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옥천 수영장 생기는 걸 되게 반가워하셨겠네요. 네, 되게. 네. 네네. 네. 저희는 어쨌든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대전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크긴 큰데. 네. 근데 옥천은 그나마 좀. 네, 근데 얘는 선수니까 이제 50m 레인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보통 때는 이제 용훈 가서 하고. 용원 가서 하고. 네. 아, 여기 옥천은 25m 레인인데. 네, 네. 아, 근데 옥천 수영장 분들 굉장히 잘해주세요. 아 잘해주세요. 아이고. 네, 다 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네. 보통 연습은 언제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주말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시간대는?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7시까지. 아 체력 훈련도 해야 되니까.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예, 7시까지. 아 오후 7시까지요? 예, 예. 3시간 가까이 그러면 4시간. 4시간. 예. 와 힘들지 않으세요? 체력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수영 코치 선생님이 예. 이게 저기 얘는 시킨 게 유연성이 있어서, 중요하기 예, 때문에 유연성 유연성 훈련을 훈련을 주로, 많이 예. 하거든요. 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서 그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예, 예. 예. 그리고 수영장에서는 5시부터 7시까지. 7시까지 2시간. 저희는 한 4시 30분에 들어가서 시작하죠. 그럼 2시간 유연성 2시간, 이제 물속에 2시간. 2시간 원래 네네. 그렇게 잡혀 있죠. 야, 굉장한 운동량인데요. 어머니 아버님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시각장애 그러니까 전맹들은 태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퍼. 끝에 양 끝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 둘이 필요해요. 항상 이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소리로 딱. 아니요 이게 저기 길게 막대기로 태퍼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깨나 머리 이렇게 딱 찍어줘서 얘한테 끝이다 너 이제, 아. 이제 경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터내야 된다. 이런 다치지 걸 않게. 가르쳐줍니다. 다치지 않게. 네네. 예. 무조건 얘네 등급은 2명이 나가야 돼요. 네.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준수의 삶과 딱 맞춰져 있군요, 이렇게. 그러시군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매일 토요일 일요일은 안 쉬십니까? 토요일 쉽니다. 일요일은 예, 예. 쉬- 토요일 일요일은 예, 쉬고. 집에서는 계속 하죠. 집에서는 자전거 타기 간단한 뭐 이런 거. 몸풀기 운동은 자전거도 혼자 직접. 아니 실내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 자전거. 예.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키우면 이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죠? 네. 하면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 예. 기력이 두 분이 쇠약해지면 네. 혼자 네. 세상을 헤쳐나가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회가 좀 더 이게 베리어 프리나 네.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해가지고 좀 많이 지금 다행히 이제 장애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하는 애들은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긴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좋아졌죠.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항상 얘는 너무 고맙다. 왜냐면 평생 돈을 벌어올 거라는 기대를 안 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롯데지주에서 스카우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롯데지주 소속인가요, 그러면? 네, 네, 네. 이야. 예, 굉장히 많이 배려받고 어. 예, 능력도 인정받고 그러고 와.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912에서는 뭐 주택을 지고 이렇게 아니 저기 공장 옆에 예, 사택이 있어서 어. 그냥 그걸로 개조해 쓰고 있습니다. 개조에 쓰고 예, 있고요. 예. 옥천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되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아예 뭐 자연이죠 완전히 저희는. 어,
꾀꼬리도 저희 뻐꾸기도 맨날 울고. 귀활인가요? 아니, 귀죽인가요? 912요. 912 중에 이제 귀화, 귀죽, 귀평 세 개 네. 마을이 있는데. 저희는 현대자동차 출고장에 붙어 옆으로. 있습니다. 예. 아 그쪽이군요. 네, 아이고 그러면 어쨌든 롯데지주 스카우트 된 게 언제입니까? 작년 7월에 입사했으니까. 아 그러면 예, 이제 예. 연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네네. 예. 야 되게 기쁘셨겠네요 진짜. 그때는 뭐 왜냐면 여기 실업도 예. 실업이 있긴 하지만 예. 이제 시각장애인한테는 실업의 길이 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얘네 운동 선수들은 점수제예요. 음. 점수인데 시각장애 선수들은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메달을 뭐 금메달을 따도 점수가 다른 장애인보다 아주 낮아요, 점수가. 그래서 실업 가는 길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은 대전 실업팀보다 더 많은 지원과 뭐지? 예. 그런 걸 받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네, 수영 선수로 한 명이에요. 어. 롯데지주 소속이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 롯데 어떻게 이게 징검다리가 됐습니까 이게? 이 매니저먼트사에서 예. 얘를 이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서류를 올렸는데 예. 롯데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니까 울산 열린 지난해 네. 네.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남자 배영 은메달, 자유형 은메달, 자유형 동메달 이렇게 따낸 적도 있네요, 그죠? 네네. 그 동메달은 통합 경기였어요. 이제 통합 경기. 이 12등급 눈 보이는 애들하고 같이. 아 정말요? 대단하네요. 그럼 진짜 일반인들보다 훨씬 수영은 정말 이제 아버지보다 잘합니까 지금? 잘해요. 배영은 빠르죠. 네, 예. 제가 못 쫓아가죠. 아 정말 그죠? 네. 배영은 지금 연습 기록으로는 신기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매번 매. 네. 거의. 장애인으로서는 거의 우리나라 탑입니까 지금? 이제 진짜 이제 경기 기록을 기록 경기에서 깨야 되겠죠. 지금은 기록이. 연습 경기니까. 연습 경기는 이제 최고 기록이 나오는데. 네, 기록 경기에서. 아이고 어쨌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죠. 예. 아이고. 그래도 이제 또 여기 이제 살면서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이제 아동을 키우면서 네. 또 발달 장애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지역 사회나 지자체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예. 장애인을 배려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마땅한 뭐랄까 집단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구분짓고 그런 데서 저희는 많이 어떤 서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예.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장애인인데 예. 얘 같은 경우에 말이 이렇게 자기 포부 이런 걸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또 결격 사유가 되고 막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네. 이제 뭐 어디 뭐 발탁되거나 뽑히는데 제외가 네. 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니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예. 손이 많이 간다고 발탁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렇고 장애인 체육회나 이런 데서도.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고. 오히려 저희랑 관계없는 뭐 수영장 회원분이라든지 일반 분들은 오히려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레인을 비워서 하지 않을 때도 눈이 안 보인다고 여기서 하라고 레인도 막 비워주시고 일반 분들은 많이 그러시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정작 도와줘야 되는 협회 분들이 얘가 이제 똘똘하지 않으니까 이제 학교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장애인도 그런 것 같아요. 똘똘한 사람 위주. 그렇죠. 엘리트나 뭐 능력 있는 사람. 복합 장애인 애들은 당연히 뭐 소외되고 장애계에서도 차별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각장애인이면 이제 점자 이런 것도 네, 옛날에 학교 다녔어요. 학교 점자 다녔을 찍고 때.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다 읽고 이렇게 하시는. 점자 읽지는 못하는데 찍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찍는 거죠, अच्छा.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들이 좀 성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복합 장애 애들도 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우리 아들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의사소통은 다 되죠. 간단한 말은 대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니까 겁이 많고 이제 낯선 환경에 가면은 좀 당황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처음으로 들어오는 데라서 거리고 말도 필요한 말 위에는 하질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참 어쨌든 아직도 좀 세상이 좀 많이 나아져서 네, 좀 많이 나아지긴 했죠. 예, 나아지고 사실 능력이 없더라도 사실 저는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막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네, 진짜 심각한 장애인분들은 나오질 않으세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장애가 경미하거나 작년인가 옥천 군에선가 나왔던데요. 이게 체크하러 그 저기 은둔 생활하는 장애인을 뭐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중증 장애인인데 얘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활발하게 활동을 어떻게 지내는지 체크하러 오셨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부모님들이 가끔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영장에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집에 장애인 있으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가끔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도 있잖아요.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지금도 같이 같이 하시죠. 네, 같이 하시죠. 24시간 받으시네요. 아니죠. 24시간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 한 6시간이나 8시간 이렇게. 그것도 좀 늘어나면 좋긴 할 텐데. 그죠? 저희는 활동보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 저희 어떠세요? 우리 아들같이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부모가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투명하잖아요. 어디서 뭘 했는지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지금은 부모가 못하게 돼 있나요 지금요? 저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바뀌어야겠네요, 그죠? 오지나 뭐 이런 데만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정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은 어디 가서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느니 그렇죠. 자기 애들을 돌보는 게 저희는 케어하면서 그래야 이게 급여도 받고 같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사실. 그리고 부모만큼 자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도적으로 그것도 개선이 좀 돼야겠네요. 네, 그거는 마땅히 물론 뭐 그거 뭐 잘못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까봐 그러시는지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도 어쨌든 준서가 이제 수영이라는 재능을 발견해서 또 열심히 해서 또 이제 직업까지 이제 사실 얻어서 이제 같이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옥천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되게.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옥천 신문을 보고 준서가 훌륭하게 자랐다고 아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록도 뭐 요즘 선생님 잘 만나서 선생님 잘 만나서 뭐 1년에 지금 10초 이상 땡긴 거거든요. 선생님 누구십니까? 김윤영 선생님. 어디 계시죠? 옥천에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대전에. 얘는 대전 소속입니다. 대전 장애인 여기서 도저히 못하니까. 선생님 오늘 잘 만났군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선생님 먼저 얘를 가르쳐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고마웠겠어요, 그죠? 어쨌든 잘 좀 돼서 좀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보면은 장애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오히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보다는 수어를 더 배워야 되고 사실 이게 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럼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좀 그냥 뭐 배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배려가 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관심을 좀 조금만 가져주셨으면 좋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시각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도 같이 가입돼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경우는 지금 가입돼 있는 건 없고요. 그렇군요.
뭐 군에서 여러 가지 뭐 청각장애인, 뭐 수어통역센터, 뭐 이 시각장애인 부문별로 있긴 있는데 좀 많이 활성화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옥천군에서 이제 장애인 수영장이 생긴다 그래서 예. 저희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삼양리에. 예, 왜냐하면 장애인이 수영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애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 저희가 봐도 대전맹학교도 초등학교 내내 수영장을 애들을 방학 때 데리고 다녀도 예. 그중에 수영하는 애가 없더라고요. 야, 되게 희소식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좀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애들을 그냥 물에서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 예.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기권 선생님은 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뭐 우리 아들에 대한 바람. 아유, 그러시군요. 어쨌든 장애인 수영장이 바로 빨리 좀 이제 문을 열어서 네네. 이제 사실 뭐 제2의 준서, 제3의 준서 같은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수영은 올림픽 가서 메달을 하나도 못 땄었거든요. 예, 지금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예. 선수 자체가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같은 환경이면 예.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좀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생님이 오셔서 예.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기권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없었으면 네네. 좋겠다. 그렇죠. 그런 사회가 좀 안전하게 혼자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도움과 배려가 아니라 이게 그런 시스템이 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누구한테 배려를 받지 않아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사실 모두에게 좋은 사회인 네. 거거든요. 사실.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삶터에서 일상에서 열심히 또 많이 준서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지만 이 장애 옥천이 네. 정말 장애인들도 네.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틀을 가진 지역이 되기를 우리 준서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이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그 신청곡은 아까 윤두현의 나는 나비 네. 신청해 주셨는데 평소 좋아하시는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곡이라서. 네. 그렇군요. 준서 우리 준서가 나비가 돼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꼬치를 깨고. 준서 노래도 부릅니까? 저 노래는 뭐 부르긴 하는데 옛날에는 네. 많이 불렀는데 그래요. 장윤정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나비야 하고 네. 장윤정 노래도 한번 짠짜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준서도 인사해.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반짝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약속 잊으셨나요 날 갖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깜빡깜빡 깜빡이는 네온 쌓인 불빛 아래 약속 시간 지나갔어도 내 님은 오질 않네요 날 갖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강준서 수영 선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공감이 가고 이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손님으로 또 독특하게 그 퀸즈 클럽이라고 요즘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이 많이 그 유행을 해서 알려져서 이제 여자분들도 풋살이나 축구를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옥션의 퀸즈 클럽이 전국 대회에서 그 3위를 수상하는 저력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오늘 그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키퍼를 맡고 있는 조은희라고 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옥션? 장야리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리 살고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퀸즈클럽 사무국장이고요. 포지션은 수비입니다. 네, 전 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나요? 전 계룡 리슈빌에서. 이런 식으로. 야, 사무국장이면 뭐 중요한 역할이네, 얘기죠. 길 선생님 여기. 안녕하세요. 예. 저는 문정리에 살고 있고요. 예. 공격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게 예. 저는 약간 얌생이 골을 좀 잘 넣어요. 꼴잡이. 예. 골잡이. 네, 그러니까 얼렁뚱땅. 스트라이커군요. 보니까 어떻게 그 몇 명입니까? 총 퀸즈 클럽이? 저희 총 14명 14명. 선수들이 있고요. 어. 코치님 한 분, 감독님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야, 어떻게 모였습니까, 이게? 저희가 저희 성경진 감독님 필두로 예. 그 이제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아이들 티칭 하시는데 거의 예. 주로 남자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걔 중에 여학생 중에 실력이 우수한 친구들이 예. 많았었거든요. 어. 근데 아쉽게 그 축구로 진출하지는 못하고 예. 아이들 실력은 너무 이제 월등한데 부모님들 인식이 여자가 축구를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셔서 근데 아이들 옥천에 이제 계속 이렇게 여기 남아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옥천군 풋살연맹에서 여자분들 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진 감독님이 가장 잘했던 친구 한 명에게 나가고 싶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제 갑자기 결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여학생들 티칭을 해요. 여자 축구 를 티칭을 하는데 예. 제가 가장 낮은 자격증이 있어요. 축구 지도자 자격증 가장 간신히 제가 정말 힘들게 딴 게 있어서 예. 근데 그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티칭은 성경진 감독님이 하시고 예. 여자가 있어야 돼서 여자 지도자가 있어야 돼서 제가 그걸 따서 같이 둘이 수업을 하다가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한 약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어. 그래서 대회를 열게 됐는데 예. 너무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그냥 골키퍼로만 서 있어라. 그게 처음으로 그 대회를 열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언니랑 이제 옆에 계신 분 두 분 다 안 계셨고 그때는 후보 없이 거의 뭐 6명이 이렇게 간신히 해서 나갔어요. 그럼 팀원이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대학생, 대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중학생 아이도 있었고 왜냐면 옥천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연령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게 없었구나. 예, 그 규정이 확실히 잡혀 있지 않을 때 대회를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정말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저는 이제 거기 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옥천에서 열리는 작은 대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1년 전이에요. 지금 퀸즈 클럽 말고도 풋살 클럽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초는 아니고요. 예. 그 스마일이라고 여자 풋살. 여성 풋살 상단팀은 그 스마일 그리고 팀이 있으세요. 퀸즈 클럽은 언제 창단했습니까? 저희는 거기랑 시간차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예. 거의 저희가 후발이었거든요. 두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창단하신 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팀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조은희 선생님은 어떻게 이 풋살에 발을 저희 아이가 작년에 예. 6학년이었는데 예. 6학년 FC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 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예. 부모님 참가 경기가 있으니까 꼭 오라는 거예요. 뭐 생각도 못 하고 갔다가 그날 경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럽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우리 저기 그 길선 예. 사무국장님이 예. 손을 뻗어주셨죠. 같이 하자. 같이 한번 해보자.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게 됐고 포지션은 골키퍼를. 네, 골키퍼를 예. 제가 최고 연장자였다 보니까 예.
달리기도 약하고 아무래도 체력이 그런데 예. 공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는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죠. 골키퍼를 하게 예. 하시는군요. 잘해서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잘합니다. 걸 못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그러시군요. 아이고 어쨌든 하니까 재밌습니까? 저는 이게 모든 일상이 예. 여기에 마치 포커스가 맞춰져 맞춰져 있어요. 있어. 예. 연습을 언제 합니까? 저희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저녁에 주로. 네. 이 꼴잡이 이분은 남편한테 개인 레슨도 많이 아. 남편분이 또 이제 네. 이번 도민체전 테니스 3위 하시는 분. 예, 근데 이야. 운동 신경이 워낙에 뛰어나신 분이라 축구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새벽마다 개인 레슨 받아서 계속 골을 넣게 돼요. 이야. 그렇군요. 우리 홍미영 선생님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저는 네. 제 아이가 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딸입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가 결혼하기 전에는 네. 제가 운동신경이 진짜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축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 제가 같이 놀아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말마다 공설 가서 공차기 하다가 근데 제가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관람만 하고 있고 룰도 전혀 모르고 예. 그냥 남편이 운동하는 경기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경기를 관전한다기보다도 남편이 골 넣으면 너무 좋아하고 누가 다치면 우리 남편 아니지? 그걸로 안심하고 그냥 남편 보러 다녔는데 이제 딸 때문에 딸이랑 놀다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딸이 지금 몇 학년? 지금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네. 딸도 축구를 잘합니까? 그러면? 네. 네, 저희 같이 딸들이 지금 예. 한지는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제 아이요? 아니 여기. 저요? 네. 저는 이제 1년 좀 안 됐네.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삶이? 네. 저는 제가 너무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운동은 좋아하긴 하는데 예. 즐긴 거는 정말 땀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개운해요. 그러니까 개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축구로서. 월요일, 수요일 날도. 저는 같이? 이제 수요일만 수요일만. 네. 한 2시간 합니까? 그럼 1시간 정도? 원래 1시간 수업인데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저희가 초반에는 훈련을 받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경기를 해요, 저희끼리. 근데 처음에는 그냥 10분만 합시다 하다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승부가 나면 저희 사실 승부는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상대편이 골을 넣어도 같이 좋아하고 그냥 골 넣는 것 자체. 사실 저희가 룰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은희 언니는 룰을 정말 많이 아셨는데 저희는 룰 자체를 몰라서 상대편이 골 넣었잖아요. 그럼 가운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빵 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골만 넣으면 좋았어요. 골만 넣으면. 네. 지금까지 몇 골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세보질 않아요. 셀 수 없이. 세보지 않을 정도로. 이야, 골 넣을 때 어떤 기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래 골게터군요, 네. 완전히. 근데 얼렁뚱땅. 아니에요. 그 달리기도 잘합니까? 네. 또 빠르고 키가 커서 일단. 그렇구나. 퀸즈 클럽의 손흥민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구나. 7시에 그럼 밥 해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같이 네. 저녁 먹고 이렇게 오시는군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게 옥천에 지금 축구팀이 한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여성 축구팀이? 제가 클럽이? 알기로는 복지관 선생님들도 예. 볼을 차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신문사 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5개 팀 됩니까? 네, 근데 풋살장이 워낙에 이제 협소하고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팀들을 다 만나고 막 이러지 못해서 요즘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는 리그전이 없군요 이게. 그러니까 리그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들 참석들을 못 하셨어요. 일정이 많으셔서 다른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참여팀이 많이 저조해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옥천 안에서만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리그전이 좀 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이렇게 외부 대회를 잡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꾸 여기저기로 구미도 한번 다녀왔었고요. 멀리 이제 다음 주에 또 태안도 가고요. 이야. 또 그 다음 주 영덕도 나가요. 야. 계속 대회는 잡혀 있어가지고. 네. 야 좋겠네요. 토요일 일을 이렇게 이용해서. 네, 1박 2일 갈 때도 있고 당일치기로 갈 때도 있고. 야. 예. 그
3위 했을 때 네. 그때는 몇 팀을 이렇게 이기고 3위를 한 겁니까? 저희가 총 3경기를 했거든요. 3경기에서 다 이겼어요, 세 팀을? 아니요, 2경기를 이겼고 마지막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 때 지고 그리고 나서 한 경기를 이제 예선을 올라가서 그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져서 3위를 하게 됐어요. 예. 2경기는 어느 팀하고 어느 팀하고 했습니까? 인천이랑 부산 이야. 그리고 서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서울 팀한테 진 거예요? 저희가 졌던 팀이 부산한테 졌어요. 네. 이야. 인천하고 서울은 이기고.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야, 거기는 축구 인프라나 인력이 되게 많을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FC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도 전국 대회를 진짜 많이 나가요. 걔네도 맨날 부산, 뭐 인천, 외국 팀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거기에 약간 사로잡혀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군단이고 인원도 없고 우리가 약할 거야.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누구를 만나는 건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생각을 너무 가두는. 예. 몇 대 몇으로 이렇게 1차전, 2차전? 저희 간신히 다 1대0, 1대0 이렇게 이겼어요. 그때 골을 넣으신 분입니까? 아, 그때 제천대회 때는 아쉽게 못 가셨고. 못 가셨고. 예,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한테 파울을 많이 얻어내서 세컨으로 이제 PK로 한 골을 넣어서 첫 번째 PK 로. 경기는 이겼고요. 네, 두 번째 경기는. 두 번째 경기는 그 경기 중에 골이 들어갔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여기 선생님이라고 조은희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막아주셔가지고 그런 걸 안 해줬으면 그게 들어가도 의미가 사실 없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날 하고 많이 아프셨어요. 며칠을.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시고 그래서. 이 축구란 게 사실 격렬하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몸이 부딪히고 많이. 진짜 몸싸움이 허용된 유일한 스포츠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예. 많이 안 다칩니까? 많이 다쳐요. 저희 이분도 엊그제까지 파스 달고서 예, 많이 다쳐요. 예, 많이 삐기도 하고 피도 많이 나고. 축구도 많이 봅니까? 이게. 저희는 사실 축구하기에는 인원이 좀 열악해서요. 주로 5대5 풋살. 이번에 영덕 나가는 건 3대3이에요. 3대3. 비치에서 하거든요. 모래밭에서.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많으면 그때는 또 3대3으로 하는 경기도 있고. 좀 약간 스몰 경기. 스몰 경기. 네. 저는 경기 많이 봐요. 경기 많이 정말 봐요. 많이 보세요. 많이 저는 보고. 골대녀도 빼놓지 않고 보고 요즘은 프로축구도 전북 현대 열심히 보고 있고 저희가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선수층이 우리 전국 대회 나가 보면 다 젊고 선수층이 전반적으로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는 뭐 후보도 한두 명밖에 없고 열악하게 들어가서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죽어라고 하고 나와요. 이게 체력적인 소모가 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경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체력 때문에 저희 그 선수층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그 알려져가지고 우리 옥천에도 이런 클럽에 선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20대가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 제일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가장 오래 배운 친구가 이번 대회 때 못 나갔어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 팀이 저희를 바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나가시면서 그 감독이 너 저기한테 왜 진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제가 너무 안일하게 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지면은 다음 경기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해야겠다. 예, 좀 많이 그렇게 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남자 40대부가 그때 우승을 하셨거든요. 근데 남자분들도 후보가 없으셨어요. 이야. 남자분들도 아예 후보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아니다, 한 분 계셨다. 후보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이제 본인들 경기 안 할 때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어요. 같이 옥천이니까. 근데 저희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그래요? 20대들을 상대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서 있어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드셨. 거기는 다 20대였군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젊었어요. 그리고 선출이 많으세요. 상대팀들은 선출도 많으시고 되게 볼 다루시는 스킬이 이야. 저희랑은 좀 많이 다르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대단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다는 게 이제
앞으로의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이렇게 바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여학생들은 뭐 요즘에 뭐 성조숙중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여자분들은 좀 약간 스트레스를 남자분들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게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나 그거에 대한 본인의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일상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나가잖아요.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은 아까 뭐 홍명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이 땀이 정말 뚝뚝 흘러요. 진짜. 몰입하면서. 네, 정말 땀이 많이 나요. 일반적인 운동, 저도 요가도 하고 뭐 헬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운동이 많이 되는. 재미있고. 네,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그리고 이게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협동심도 많이 생기고 끈끈해지는 것도 있고 여자도 좀. 여자들은 의리랑 약간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겼던 이제 축구가 네. 근데 이제 많이 참여해가지고 대중화되고 그렇게 색다른 시각으로도 안 보고 이제 요즘 많이 이렇게 당연한 듯이 네.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죠. 어제 따님이 축구 선수 한다면 시킬 겁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그런 활동할 수 저희 아이는 지금 여자 축구도 하고 남자 축구도 하고 대회도 참석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대회가 여자들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그냥 남자들 많은 곳에서 여자애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또 여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대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해서 거기서 또 다른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축구를 잘하기는 하는데 남자애들에서 피지컬에서 좀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툭 치면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초반에는 좀 겁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딱 덤비질 않더라고요. 여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괜찮다 싶으면 딱 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경험이니까 여자들의 축구 경기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그 클럽 활동도 많이 되고 이게 꼭 어디 우승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즐기고 이런 것들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선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60대 분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뭐 본인 의지만 있으시면. 어디서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풋살장에서 주로 하는데요. 풋살장이 어디 청소년수련관인데. 네. 근데 예약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연맹에 가입을 해서 그 스케줄 하나는 고정으로 받아놓고 나머지 저희끼리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유랑단처럼 떠돌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되는데 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사실 이렇게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전천후 이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저희 비 맞고도 많이 하고요. 야, 옥천에 그런 데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 얘기죠. 네. 좀 연락하죠.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힘들었어요. 남자분들도 팀이 정말 많아요. 여기 팀이. 그러니까요.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옥천 분들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20대 분들도 남자분들도. 그래요. 네. 40대부도 얼마 전에 우승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주시다시피 군 단위에서 그렇게 우승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되게 굉장히 풋살 인프라가 엄청 많은데도 그런 수용을 저희가 되게 몇 년 전부터 많이 두드렸는데 사실 이루어진 게 지금 없어서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고. 그러면 옥천군이 좀 지자체로서 좀 바라는 건 좀 이게 풋살장을 좀 많이. 네, 저희가 봤을 때 인기가 너무 많은 스포츠니까. 인기가 많은 스포츠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네. 전천후 풋살장도 하나 좀 지어주고. 네. 또 여성분들의 햇빛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성분들한테는 좀 많이 그런 것들 좀 많이 지어주면 필요하죠. 예. 활성화되겠네 얘기죠.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그 지붕까지 그물로 해가지고 공을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풋살장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도 사실 저희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이제 저희 이제 신랑이 이제 그쪽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풋살장이 있고 이러면 못 지나가요. 들어가가지고 찍고 막 이러면서 막 넌 어떻게 했지? 막 되게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도 가족들도 이제 항상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아들, 딸, 아빠 저 다 운동을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가는데 굉장히 작은 군 단위도 그런 게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옥천은 그게 좀 아쉬워서 보험 같은 데도 스포츠파크라고 굉장히 너무 잘 돼 있어. 잘 돼 거기는 있는데. 정말 그걸 해놓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와서 대회도 3박 4일씩 하고. 그 작년에 스토브 리그라고 일주일 동안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보훈에서 그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나? 얻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아쉬워요. 바로 옆 동네인데 그러니까 스포츠 체육 인프라를 예, 잘 구축.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교통 같은데 편의도 편하잖아요. 훨씬 그렇죠? 편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잘 들으셔가지고 좀 이게 거기 진짜 오시는 인원을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분들이 쓰시는 그런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면 수익 창출이 엄청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토의 중심에 있다는 옥천이 예. 그 경부선이나 이 경부 그쵸. 고속도로 가까우니까 인근에 숙소나 네. 이런 스포츠 시설을 가져서 전국 대회를 많이 그럼. 유치한다면 예. 훨씬 얻는 옥천에 경제적 도움이 효과나 될 것 같아요. 이득이 많이 네. 될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도 옥천이 더 유리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날씨적인 면도 보호는 저희가 겨울 여름도 정말 많이 가거든요. 저희 대회뿐만 아니라 아이들 대회가 거의 매주 있다 보니까 보호는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여기 추위랑은 완전히 다른 거기 산이 더 약간 많으니까. 강원도 추위 같은 느낌. 그래요? 정말로. 근데 여기가 훨씬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유리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항상 볼 때마다 힘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예. 얘기를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도 옥천은 되게 좀 열악하잖아요. 많이 네. 선수단이 와도 보훈이나 대전에 가서 또 많이 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하면 이 관계 인구들이나 이런 데이 많이 늘어나서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훨씬 주니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훈은 옥천보다 인구가 적은데 뭐 스포츠파크에서 야구장도 많고 뭐 축구장도 많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운 하는 얘기죠. 부럽더라고요. 네, 예. 옥천에 이제 그 어쨌든 풋살 활성화나 축구 활성화 여러 가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본 인프라 조성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또 이제 순환버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차가 없는 친구들도 이제 얼마든지 가서 같이 놀고 그런 게 애들이 그 뭐 배드민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굳이 맞아요. PC방에 맞아요. 가지 않아도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이 아니고 액티브하게 좀 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그러니까 보호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포츠 체험할 수 있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테마파크도 다녀와 봤거든요. 아 스포츠 테마파크가 있습니까? 예. 아이들 뭐 이제 루지는 아닌데 이제 비슷하게 엄마 아빠 같이 발 구르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나 그리고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서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이제 약간 액티브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근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되게 많이 그런 게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고 1박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야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럽겠어요, 진짜. 네, 보온을 너무 자주 가게 돼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군요. 네, 아이가 원하니까 가는 건데 이런 게 옥천에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정말 와서 놀 수 있는 곳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총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뭐 바람이 있다면. 저는 제가 먼저 그 돔 얘기를 그 우리 그 군수기 대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래도 자꾸 두드리면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군에서든 그러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주기 바라고 저희가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변확대 되도록 노력하고 선수도 뭐 같이 모집해서 저희 그 풋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대회 때마다 저희 수훈 선수들이 많아요. 그 40대 뭐 후반되는 선수들이 정말 죽어라고 뛰거든요. 그 수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젊은 층들이
뭐 진짜 죽기 살기로 막아대니까 그러니까 뭐를 게임의 룰을 알고 게임 뭐 그 저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막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도 사실은 우리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연습하고 하다 보면 그것처럼 저희 경기장도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최고 문제가 겨울이었거든요. 눈 오면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 치우고 했어요 저희. 석가래로. 그렇군요. 읍면마다는 다 게이트볼장은 다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구장처럼 전천후 풋살장이 좀 하나만 있어도 예. 많이 일단 하나만.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명 선생님은 뭐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간 좁거든요. 예. 여기 옥천은.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저희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구 축소가 되는 이유가 출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키웠을 때, 그러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런 사적인 얘기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원 문제가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네, 맞아요, 병원. 근데 문화생활도 문화생활인데, 의료?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키우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그런 게 많았는데 요번에는 옥천 전혀 없었잖아요. 맞아요. 여름 물놀이 네. 야외 수영장 예. 같은 거. 네. 에어바운스 해놓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아, 이거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인제 같은데 보면은 이게 두 개 면에 하나씩 면 단위에도 그 실내 헬스클럽과 수영장, 야외 수영장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등반할 때 이렇게 클라이밍. 네, 클라이밍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 100억 정도면 이렇게 딱 되는데 옥천군 예산이 한 1년에 한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6천억 원 가까이 되니까 좀 그런 시설들을 많이 좀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주민이 한 사람으로서 옥천에 수영장 만든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 수영장 제가 아는데 수영장 건립 대책위도 있었고 그 당시 군수님이 옥천 사람들 서로 다 아는데 수영장 한다고 누가 수영장 가겠냐. 창피해서 안 갈 거다. 이게 자리가 없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이제 나이 드신 군수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셔야지. 네. 저는 사실 조그마한 데 스케이트장도 겨울에 있으면 너무 좋죠. 대전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여기 안에서 제 겨울 스포츠로 재밌게 놀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사실 예. 어른들도 되게 그런 거 재밌어 하거든요. 예. 저희도 놀고 싶거든요. 아이들만 놀고 싶은 게 이 아니라 지역 그리고 대전에서 가깝다 보니까 예.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경제가 또 살죠. 그러니까 저도 용원 국제 수영장은 너무 막 번잡해서 사람이 많아서 여기 수영장이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외 수영장도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렇게 딱 시설을 만들어서 잘 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실 집안에 멀리 막 저기 서울에서 가서 하는 경비가 많이 깨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꿈 키움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꿈 키움 바우처라고 있는데 옥천에서는 1년에 한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 청소년들이 쓰는 거거든요. 7만 원 주더라고요. 네, 7만 원. 아, 7만 원인데 고등학생 10만 원. 고등학생이 10만 원인데 청양, 충남 청양이나 경남 고성은 1년에 84만 원이에요. 어머. 거의 한 달에 7만 원.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 용돈을 안 줘도 그걸로 애들 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지자체마다 이게 다르니까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 이렇게 소득도 굉장히 좀 부담도 줄고 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아이들 인프라나 그리고 이 순환버스 같은 것들이 이게 곳곳에 맞아요. 이게 30분 단위로 계속 다녀가지고 굳이 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아이들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면 옥천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풋살로 시작했지만 저변의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돼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신청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조은희 선생님 뭐 한 분에 한 곡씩 좋아하는 노래 없습니까? 그러면 폴킴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어유
예, 그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길수 선생님은 저는 가오의 시작이요. 가오의 시작. 야, 경쾌한 노래. 네. 저는 그냥 제 취향 예.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그렇군요. 이렇게 총 맞은 것처럼 같이 틀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채워